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8월부터 제주도 전역이 시내버스로 연결되고 제주공항에서 전 지역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가 바뀌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찾는 시외버스 터미널. 외딴 곳을 가려면 시외버스를 최대 2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 관광객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 30분 기다렸다라는 거 그게 불편하고요. 또 여기 와가지고도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또 저는 730번을 뛸 건데 아직 안 오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버스 노선을 4분의 1로 줄여 배차 간격을 절반으로 줄이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점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버스를 갈아타면 제주도 전역을 1시간 안팎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24개소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배차 간격을 줄이고 권역 간 노선 연결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500대인 버스를 250대나 늘리고 버스 기사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버스 요금은 오히려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만 400억 원이지만 배정받은 예산은 191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20%까지 올리면 그나마 세금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엔 굉장히 많은 세금이 예산으로 투여되게 되겠죠. 땅값이 올라 일부 환승센터는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하지 못해 환승객들의 불편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상인은 제2공항을 일찍 완공하기 위해 동굴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빨리 시작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늦어지면서 제주사회에 불만이 표출되고 공군부대 설치와 오름 훼손 등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 등 10여 명은 어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후보가 정치와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국정을 두루 섭렵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해결할 안보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1000여 명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조사 업체들의 부정입찰 의혹과 관련해 업체의 용역을 맡겼던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단 측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 바다목장 조성 사업과 캠페인 등을 위해 연간 100억 원 안팎의 국고 보조금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의 90% 이상은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사용하고 공단 측이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잠수업에서 하던 것은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등록된 업체들이 이제 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바다숲하고 그다음에 연안 바다목장. 문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부 해양조사업체가 만든 유령 회사들이 최근 3년 동안 공단 측이 발주한 용역을 수십 차례나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자기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입찰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용역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단 측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의 해양조사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고 학연과 인맥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 유령회사를 만들면 쉽게 탄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업체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해 수첩과 통장,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입찰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유착 관계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12일 도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업 부지의 환경적인 영향을 비롯해 경제적 파급 효과, 사업자의 자본 검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민 토론회는 행정기관과 사업자가 배제된 가운데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데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됐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리던 남성은 잠시 후 밖으로 나갑니다. 중국인 남성 22살 A씨가 향한 곳은 근처의 모텔. A씨는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 중국인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이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여성을 성폭행한 뒤 취업 수수료를 들고 온 30만 원도 빼앗은 겁니다. 그 방에서 잤다 가니까 그 방에서 사진 찍어갖고 갔어요. 소리 지른다고 알겠어요? 나갈 때 아무 말 안 하고 나와 모르지. 지난달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했던 중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8천여 명. 임금체불과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받은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110여 명으로 3년 만에 7배나 증가했습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찾아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급속하게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취업 외국인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거리의 야자수들이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와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제주시 가령로의 워싱턴 야자수 38그루를 오는 6월까지 시범적으로 제거한 뒤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990년대부터 심어진 도내 야자수는 3,500여 그루에 이르는데 높이가 최대 20m까지 자라면서 고압선에 닿아 정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공무원들의 입장권 판매로 시끄럽습니다. 표를 할당받은 공무원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고 기관 단체와 기업에서는 대통령까지 탄핵됐고도 바뀐 게 뭐냐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미희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예매가 시작된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입장권. 모두 50만 장이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5만 장이 제천시 공무원들에게 할당됐습니다. 제천시 내부 문건입니다. 기관 단체와 기업에 15만 장을 팔고 직원 10장, 팀장 30장, 과장 90장씩도 별도로 사야 합니다. 조직위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이제 입장권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티켓 판매의 주요 타깃은 기관 단체나 기업 같은 지역사회. 공무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곳에서 강매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자 감사부서까지 나섰습니다. 의견이 접수되거나 어떤 신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판매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소가리도 문제지만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 동네 매표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 전역에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개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16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와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이용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항 방파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1살 배모 씨가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돼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난 어린이에게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며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언어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5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0일 제주시 삼도 이동의 한 공원에서 동갑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였다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품질 인증 상표인 제주맛심을 도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2015년부터 17억 원어치의 비타민 캔디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제주맛심 상표를 도용한 5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제주맛심 상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 오등동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문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그동안 모두 3차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혼 건수는 1,5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7.3%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이혼은 2.5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0.4건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이혼 건수는 40대 후반이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항공기상청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제주공항 돌풍 정보를 관제지원 기상정보 서비스와 글로벌 항공기상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에 풍향이나 풍속이 변하는 돌풍인 윈드시어는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 결항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탐방 시간을 연장합니다. 어리목과 영실 코스는 입산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성판악은 낮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로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 늦어집니다. 국립공원관리소는 6월까지 기온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여벌옷과 장갑 등을 준비하고 등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